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을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승입니다. 친절함에 깜빡 속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교묘한 수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의 대처와 예방법. 이웃집 고수가 알려드립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종태입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전화 정말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더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서 피해자에게 계좌 송금을 요청하는 전화 사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국민들이 참 똑똑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사기 방식을 빠르게 공유하면서 서로 주의도 주시고요. 그렇다 보니 사기 수법이 훨씬 다양해지고 정교해졌는데요. 문자 메시지로 온 링크를 누르면 휴대폰이 해킹되는 스미싱이나 가짜 앱이 설치되어 계좌 관련 정보를 가져가는 파밍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피싱도 많아졌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피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등의 목소리로 음성 합성하여 계좌 송금을 유도하기도 하는 등 그 행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쪽으로는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좀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선 방어를 한다든지 준비를 한다든지 이 좀 미리 알아야 되는 그런 신종 수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정말 다양한 수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해서 많이 쓰셨죠. 이를 이용한 피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혜택을 볼 수 있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라고 속여서 URL을 보내는 방식인데요. 한동안은 계속 유행할 것으로 보여서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구청의 청소행정과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했다는 문자를 보내는데 이때 함께 온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갑니다. 요즘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그 AI 음성을 합성해서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한다던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발신자 번호를 지인 번호로 변경하고 음성도 AI를 활용해서 지인의 음성으로 변조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부부로부터 아들이나 딸이 납치되었다거나 보증을 잘못 썼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맞아요. 송금하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맞아요. 이러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음에 그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면 아예 안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저도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기도 하고요. 보통 어떤 경로로 이렇게 개인정보들이 유출됩니까? 요즘에는 다양한 경로로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고거래 관련된 앱이나 배달 앱 등에서 유출된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보이스피싱을 하기도 하고요. 무작위로 대출 권유 등의 문자를 보내서 해당 문자를 클릭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콜센터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하거나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필리핀 여행을 간 아들이 갑자기 납치된 줄 알고 부모가 돈을 보낸 사건입니다. 아들이 여행 간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부모한테 사기를 친 것인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들의 항공권 같은 정보를 어떻게 획득한 것일까요? 항공권 정보요? 항공권 어떻게 알죠? 설마 나 여행 간다 이런 거 찍어서 어디다 올렸나요? 아들이 여행자 보험을 체결을 하면서 그때 공짜로 해준다는 광고성 피싱에 속아서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다양하네요. 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면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러면 또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 걸까요? 가장 성행하는 방식은 피해자가 속아서 대포 통장에 직접 돈을 이체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최근에는 악성 앱 등이 설치돼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모르게 계좌에 로그인을 해서 돈을 이체하는 방식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와. 네, 이처럼 대포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네. 인출책이라고 하는 그 해당 대포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네. ATM을 돌면서 돈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전달책이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좀 그런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범죄가 바로 이 보이스피싱이거든요.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3조에 따른 피해 구제 절차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피해 구제 절차. 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돈을 이체한 계좌뿐만 아니라 돈이 흘러 들어간 제3의 계좌까지 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그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또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범죄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또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는 사람의 상환 능력에 따라 100%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관련된 사람들 혹은 온 국민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일단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통상 30분을 골든타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상 늦어지면 이미 돈은 인출되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최근에 있었던 보이스피싱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셔서 주변에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알리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박종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